밤에 듣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밤에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프렐류드의 심장 브럼과 얼음마녀 리산드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브럼은 어릴 때부터 프렐류드의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몸집이 컸습니다. 하지만 브라움의 어머니는 덩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겁주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유서 깊은 목부 집안 출신이었던 어머니는 진정한 용기란 남을 지배하기보다는 지키는 데에 힘을 쓰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브라움이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했을 때 얼음 거인이 이웃 부족을 공격했습니다. 그 부족은 오래전부터 브라움 부족의 가축을 약탈했지만 브라움의 어머니는 망설이지 않고 털옷과 음식, 치료제를 가지고 달려가 생존자를 구출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적대 부족을 돕는지 브라움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구했고 이웃 부족은 든든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브라움은 모든 프렐류드인은 가족이라고 했던 어머니의 말을 이해했고 앞으로 그 가족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브라움이 프렐류드에서 존경받는 냉기의 화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힘과 추위를 이기는 능력은 냉기의 화신 중에서도 독보적이었습니다. 브라움은 얼음 골짜기에 떨어진 아이들이나 눈보라 속에서 발이 묶인 여행자들을 구출하고 거친 발톱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면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브라움이 나타날 때마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마음을 놓았고 곧 그는 쾌활하면서 친근하고 호탕한 웃음소리를 지는 희망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브라움은 어린 시절을 보낸 골짜기와 툰드라 밖에서도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눈물 어린 작별을 하고 프렐류드를 여행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 후 수년 동안 브라움의 놀라운 활약과 선행에 관한 소문이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고 소문은 점점 터무니없는 신화로 변했습니다. 맨손으로 숲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거나 화산이 분출했을 때 농가를 들어올려 높은 지대로 대피시켰다는 등 소문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브라움이 가지고 다니는 수디양머리 모양의 거대한 방패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 방패는 산에 있던 고대 금고의 문이었으며 마법에 걸려있다고 했습니다. 브라움은 금고 안에서 비명을 들었지만 문이 부서지지 않아 결국 주먹으로 산비탈에 구멍을 뚫어서 트롤 소년을 구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지지 않던 문을 떼어 가지고 다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브라움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는 대신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굳이 사실을 밝혀서 관용과 친절에 관한 교훈을 망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방패를 손에 넣은 경위와 상관없이 브라움은 곧 라켈스테이크의 성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아바로사 부족 전쟁의 어머니이자 아바로사의 화신으로 알려진 애쉬의 얘기를 듣기 위해 많은 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혹하게 상대를 짓밟으며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혈안이 된 야만전사 트린다미어를 만났습니다. 브라움의 눈에 비친 트린다미어는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결투 중에 분노에 사로잡힌 나머지 승리한 뒤에도 상대를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브라움은 방패를 들고 트린다미어를 가로막았습니다.
트린다미어는 대검을 쉴 새 없이 휘둘렀지만 방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성을 되찾은 트린다미어는 브라움의 쾌활함에 빠져들었고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는 사이가 됐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트린다미어를 애쉬에게 처음 소개한 사람이 브라움이라고 합니다. 훗날 트린다미어는 애쉬와 혼인해 피해 서약자가 되었습니다. 브라움은 특정 부족을 섬기지 않습니다. 모든 프렐류드인은 형제이자 자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브라움은 애쉬가 수세기 동안 이어진 프렐류드 부족 간의 싸움을 끝낼 수 있다고 보았고 아바로사 부족은 비공식적으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종종 말하듯 브라움의 꿈은 프렐류드 전체가 거대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브라움은 은퇴해 포로들을 돌보는 목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브라움은 누구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방패를 들고 다닌 이유로 서리방패 부족과 몇 차례 충돌을 겪곤 했습니다. 서리방패 부족이 자신을 적대하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브라움의 방패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듯 합니다. 모래가 사막이 되고 그 사막이 슈리마를 집어삼키기 전인 먼 옛날 고대 마법의 존재가 룬트라의 모습을 드러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현실 세계와 그 너머 세계의 경계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던 때였습니다. 세 자매인 리산드라와 세릴다, 아바로사는 그 격동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들 모두가 전쟁에서 자신의 힘을 발휘하고자 했고 그 결과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려 했던 세릴다는 첫 황혼의 목소리를 잃었고 세상 아래에 있는 뒤틀린 어둠을 마주한 아바로사는 만물을 집어삼키는 공허함의 청력을 잃었습니다. 현실 세계의 거친 마법에 대항한 건 리산드라였습니다. 그 대가로 태초의 신은 날카로운 손톱으로 그녀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세 자매는 자신들의 일부를 잃었지만 얼음 벌판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투에서 하나로 뭉쳐 승리를 거뒀습니다. 누구도 하나가 된 이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로 맺어진 이들의 유대는 점차 흔들렸습니다. 눈을 잃은 리산드라는 꿈속을 떠돌았고 꿈속에서 오직 자신만이 심연에 존재하는 어둠의 실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맴도는 심연은 끝이자 무한함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위험하지만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리산드라는 다른 자매들 몰래 그들을 대신해 신적 존재인 냉기 수호자와 거래했고 세 자매는 공허가 룬테라를 잠식하도록 돕는 대가로 불사에 가까운 힘을 얻었습니다. 세 자매와 이들을 따르는 강력한 추종자들은 냉기의 화신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최후의 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추위를 견뎌내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산드라의 다른 자매들은 점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아바로사는 죽음보다 끔찍한 것은 복종이라 주장했고 세레다조차 자신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세상을 파괴한다는 생각에 분개했습니다. 리산드라는 다른 자매들의 우려를 달래는 한편 냉기 수호자들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간청했지만 이들은 그녀의 말 따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북쪽 끝에서 마침내 공허가 나타나자 리산드라의 은밀한 복종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공허가 세상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거나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이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리산드라는 자신의 자매들과 이들이 규합한 부족을 희생하여 절대 녹지 않는 마법의 얼음으로 이루어진 빙하 장벽 아래 냉기 수호자들을 봉인했습니다. 하지만 리산드라는 곧 자연의 힘만으로
그들을 봉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심연의 존재들은 단지 잠들어 있는 것뿐이며 자신들을 둘러싼 얼음 정수를 서서히 검게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리산드라가 그랬듯 그녀의 꿈에 자유롭게 등장했고 그때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깨며 그들에 대한 충성을 되뇌곤 했습니다. 홀로 살아남은 리산드라는 남은 추종자들을 모아 자신과 죽은 자신의 자매들을 숭상하도록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세상의 파멸을 얼음 정수로 늦출 수 있다면 가능한 많은 양을 확보해야 했고 얼어붙은 대지를 샅샅이 뒤져 대의를 함께할 냉기의 화신의 후손을 모아야 했습니다. 리산드라와 최초의 서리방패 부족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를 날조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대한 모든 기록을 손에 넣었지만 신화와 노래를 통해 전해지는 소문과 예언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바로사와 세리다가 돌아와 프렐료드를 통일할 것이라는 은밀한 이야기가 돌자 리산드라는 자매들의 환생으로 여겨지는 이들을 소리 소문도 없이 처치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이목을 피해 살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모습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리산드라는 얼음 아래 봉인한 냉기 수호자들처럼 자신의 자매들에 대한 전설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오만함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녀가 자매들의 과거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탓에 두 명의 강력한 냉기의 화신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이상주의자였고 다른 한 명은 정복자였습니다. 그들은 프렐료드의 여러 부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리산드르는 자신이 요새 아래 깊은 곳에 묻어버린 끔찍한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애쓰는 한편 프렐료드의 부족을 이끄는 냉기의 화신들을 주시하며 서로의 반목을 부추길 기회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한 지금 리산드라는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공허의 딸 카이사와 공허의 예언자 말자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